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할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영훈 씨, 네, 간다 하더니 드디어 갔습니다. 같다고요? 아니 주어를 빼놓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북한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오늘 저희 단박톡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했죠. 그로 인한 한반도 정세,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북중 회담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평양에 간 거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북한의 이 초청에 의해 가지고 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은 아마 한 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아. 이렇게 이해할 필요고 북중 관계뿐만 아니고 네.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청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무려 1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지도자의 방북. 그래서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 직후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 초상화가 반갑게 양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계속 웃고 있습니다. 평양의 국제공항이 순환공항이죠. 여기에 평양 주민들이 네. 약 한 10,000명 정도 나가지고 10,000명이나요. 환영을 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평양 시내 일종의 차로 의한 일종의 시가행진 비슷한 이런 또 행사됐죠. 네. 여기는 평양 주민들이 약 한 25만 명 정도 나와서 환영 행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것은 네네. 김일성 주석과 네.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음. 여기에서 또한 어정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오, 그럼 좀 대단한 의미네요. 그렇죠. 교수님,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두 분 다 굉장히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랬죠. 김정은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네.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됨이 많거든요. 네네. 그 연장선에서 어전 행사를 최고로 하고 네. 또 여기 속에서 웃음, 또 여사동행 이것은 뭔가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빅픽처였어요. 그렇죠. 네. 뭔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네, 이번 평양에서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사실 이런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남북미 3자 구도뿐만 아니라 4자 구도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영훈 씨가 준비한 게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북중 두 나라 간의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네 나라의 외교 상황을 관계도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보여주세요. 오. 북한, 중국, 6월 20일에서 21일 북중 정상회담, 북중 결속, 미국 견제, 북한 핵 협상 중재.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봐봐라, 나 중국이랑 이만큼 친하거든랑. 이게 뭐 나 무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나라 어디입니까? 약간 따라해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이러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수님? 보통 협상을 하면은 어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의제요? 어제, 예. 네. 그게 의제요, 뭐냐면 의제. 어제? 의제요. 의제? 예, 제가 사투리가 심했다 하면 이해를 먼저 구하고 해야 됩니다. 예.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북중 간의 중요 해난에 대한 어제 네. 이렇게 한다.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네네. 큰 틀의 경제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네. 좀 뭐랄까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 획득하겠다. 네. 뭐 이런 의도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사카에서 네. G20 회의 이거 그렇죠. 선상에서
뭔가 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 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또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시진핑 주석을 활용하겠다는 네.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정말 다양한 의제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건 역시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정상 간의 의견이 좀 맞았을까요? 어땠나요?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다는 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나는 이미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 대화 재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다. 네.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 빨리 G20 회의 네. 오사카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 입장을 잘 전달해달라. 이러한 하나의 전략 전술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부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북중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미 관계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는 어떨지 보여주세요. 자, 북한과 미국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친서 교환이라는 문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린라이트가 아닐까? 뭔가 핑크빛 기류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6월 12일이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1주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네네. 6월 14일입니다. 그래요. 아마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생일을 맞이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축전이랄까요. 음. 축전 속에 친서도 포함되는 네. 아마 내용이겠죠. 네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볼 때 네. 뭔가 답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이 끝났는 네. 아마 한 22일경에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게 아니냐. 북미 양 정상 모두 주고받은 친서에 대해서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은 북미 대화 재개의 명분이 될 것이다. 명분이 되겠네요. 예, 그런 차원에서 네. 아마 7월 초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미 간의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전망합니다. 하노이 이후에 미국 트럼프도 살짝 네. 아쉬웠던 거지. 내가 너무 밀었구나. 좀 슬슬 좀 땡겨봐야겠다. 내가 좀 간을 본 너무했구나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7월 이후에 약간 3차 북미 회담도 조심스럽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아마 한 2, 3개월 준비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9월, 10월경에 제3차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7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급했네요, 마음이. 네.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어디로 관계가 연결이 될지 좀 보여주시죠, 영훈 씨. 네,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 6월 28일부터 29일 일본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저희가 이제 곧 펼쳐지게 될 텐데 미중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으면은 네. 한반도에 대화로 나가는 경향이 많았고 네.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좀 뭐랄까 한반도 상황도 악화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뛰어넘어가지고 무역 전쟁까지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역 분쟁이 해소되고 네. 또 이 밝은 이런 모습으로 만나면 더 좋겠지만 네네. 그러나 이 미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대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컨대
적어도 G1, G2 국가는 네. 어느 정도 지혜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문제와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는 구분할 줄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과사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공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공과 국가 공이죠. 간인데 네. 잘 몰랐어요. 저는 좀 사적인 것도 있을 줄 알았더니. 뭐가 사적이에요? 둘이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사는 사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관계도 연결 바로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한국.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번 주말에 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G20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무려 80일 만이거든요. 주요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나름대로 북미 대화에 대한 양 정상의 지혜를 모을 것이고 또 이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비무장지대, 네. 비행제 트렌드에서 양 정상이 함께 가서 무슨 평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네. 막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각국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가 딱 얽혀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관계는 바로 이 두 국가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여주세요. 한국과 북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 표명. 평화라는 것은 네. 지키는 평화가 있고 만드는 평화가 오. 있습니다. 지키는 평화라는 것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튼튼한 국방력 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아, 이것이 지키는 평화 되겠죠. 네. 그런데 지키는 평화만 있다고 해가지고 항구적인 평화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대화를 통한. 대화하고 그렇죠. 네. 오. 아, 드디어 하나 하는 거 나왔다. 아. 그래서 기본이 만드는 평화에서 기본은 남북 간의 대화 교류이고 네.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변 국가와의 협력입니다. 또 중국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지혜를 모을 겁니다. 네. 아마 그 지혜를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너무나 즐겁고 쉽게 북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앞으로 변화될 한반도 주변 국가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주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우 씨, 네, 제일 자신 있는 장기가 뭐예요? 별명이 댄스 머신이었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웨이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다양한 장기를 가진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한 자리에 모여서 진검승부를 한다는데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어린이들의 모두 모여왔어요. 강부 자랑, 노래 자랑, 그림 자랑하려고 지금 쭉에서 모두 준비하고 있어요. 오, 복장도 어머. 오늘 보니까 예쁘게 입고 온 것 같아요. 신원주 신발공장 유치원 동무들이 하이얼림을 연주하겠대요. 제목은 영냉 뜰칠이에요. 근데 아직 보니까 가야금처럼 뜯는데요? 이게 치고 있지가 않아요. 북한 유치원은 반드시 1인 1장기. 어린아이들이요. 네, 이걸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진짜 연습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짠짠. 어메이징. 2살밖에 안 됐는데 웬만한 글자는 다 읽습니다. 2살 때 원래 글자를 읽을 수 있나요? 말도 못하지 않아요? 볼게요. 읽어보자요. 무슨나요? 무항봉, 모란봉, 태양줄, 대양절. 진짜 읽네요? 그러니까요. 길다다기, 아니 근데 발음도 정확해요. 포도. 이야.
자, 노래를 선택합시다. 문장입니다, 문장. 그쵸? 에이, 근데 설마 이거는 나는 이거까지 읽으면 진짜 신동 인정. 노래는 선택하시다. 시작돼서 빨리 가자. 이 카드를 순서대로 넣으면 기억해 보겠어요. 기억하는 시간은 20초예요. 20초 동안 저걸 다 외운다고요? 에이, 어떻게 이거를 솔직히. 이월인가 봐.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덟, 응? 하나, 스물, 여덟, 응? 스물여섯, 열여덟, 스물아. 아! 스물아. 설마 30이야, 30. 서른, 그치. 셋, 방송을 아는 친구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요. 일곱. 우리 수연이는 우리 굴도 다 읽고 생색이 나서 잘한답니다. 15표까지 톡톡 다 잘한답니다. 아, 수연이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보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저는 근데 이거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거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재 출신 믿어보겠습니다. 자, 뭐 빨리. 잠깐만. 영재 계산해야지. 출신.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요?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근데 이 속도로 간다고? 이거 북한 어린이들이 이 속도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페리윈류, 대빨기, 내유기수, 에이, 빨, 어? 페더린류, 어? 에이 진짜로? 대빨기, 어? 백단기비. 아니 보니까 거의 뭐 영재 수준이에요. 맞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0년대 이 수제 양성학교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평양 일중학교에 들어가면 핵심 당원이 되는 어떤 그런 엘리트 코스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사교육,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진짜 잘 그리는데요? 난 소나무 먹는 것 참외랑 프리무스를 많이 할래요. 용훈 씨, 북한 어린아이들의 장기자랑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뭔가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상. 네, 아주 흡족하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럼 우리 영재 어린이 출신 용훈 씨, 제가 내는 퀴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수현, 김수현, 유지태가 즐기는 스포츠는? 골프. 갑자기 골프? 뭔가 연예인들이니까 골프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거든요.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핫한 인기 스포츠를 북한에서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스포츠인지 함께 보시죠. 아, 볼링이었구나. 볼링 진짜 핫하죠 한국에서도.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오늘도 특색 있는 건축 형식을 자랑하며 서 있는 평양 보링관. 아니 간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볼링이 아니라 보링이라고 써 있는데. 북한에서는 보링, 요게 맞습니다. 볼링장 오기에는 까만 옷을 입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회사 일하다가 땡땡이 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버링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버링은 약간의 운동 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체육입니다. 버링은 짧은 시간에 온몸에 거뜬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 깔끔하다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요. 근데 레일은 조금 낡아 보이지 않나요? 많이 쳐서 그런가요? 볼링 수로가 40개의 수로가 해놨습니다. 예. 초기에는 26개의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버링간에 많은 외국 손님도 찾아오는데 이들은 우리 버링간의 장을 보는 순간 야 하고 간판을 좋습니다. 40개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서 제일 큰 보링장이고 국제 규격에 맞춘 사이즈라고 하네요. 사랑과 은정은 1층에 몇 개, 2층에 몇 개 하는 식으로 주로를 층으로 나누어 건설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설계 일꾼들이 보링관 설계에 착수. 자세가 조금 더 비슷해요. 네. 약간 펄짝 뛰는 스타일? 개구리 탑법? 개구리 탑법이요? 아, 북한만의 스타일인가요?
평양 보린관은 대중적인 문화 정서 생활 기지로 훌륭히 일도소리 됐습니다. 지금 미아리 사격관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행복의 미아리를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버지로서. 그래서 앞으로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길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9월 11일 새로 개건된 미아리 사격관을 찾으시오. 에이 설마 군역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실탄 사격장 같은데요? 오! 진짜였어. 진짜였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딱 진짜 맞아요. 귀마개를 해줄 때에 대한 문제, 그만큼 인민들이 편의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역이 잘 보이게. 왕년에 스나이퍼 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쐈습니다. 제가 스나이퍼 김만 한 13명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를 하나 더 재울 때 긴장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표를 명정할 때의 감정은 그 어디 가서나 못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링이나 사격이 좀 흔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 화려하고 대규모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그리운 편지의 발신인은 실향민 2세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 1천만 이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아버지가 못 이룬 그런 그 소원을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사를 아직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버지한테도 미안도 하고. 이산 가족들에겐 고향과도 같은 이북 오도청. 처음에는 딸에 대한 그곳에서는 이산 가족의 상봉과 만남을 위해 다리를 놓는 1천만 이산 가족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장만순 어르신은 20대부터 이산 가족들을 위해 일해오신 분인데요. 예, 저희 이제 아버지가 실향민이시고 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 손에 끌려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장님이 오랜 시간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실향민 아버지를 위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저희 그 아버지입니다. 항상 제 그 책상에다가 항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주민등록증을 유품처럼 지니고 계신다는 장만순 위원장님. 아버지 고향은 어디세요? 예,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판문점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남과 북의 분단을 상징하는 판문점. 장만순 위원장님에겐 아버지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건장하세요. 젊을 때는 그 개성에 나가셔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장사 씨름 대회 씨름도 면접회를 하셔가지고 1등을 하셔가지고 황소도 타시고. 젊은 시절 큰 씨름 대회만 나갔다 하면 1등을 해 황소를 타고 올 정도로 건장하셨던 아버지. 6남매의 장남으로 책임감도 강한 분입니다. 유독 밑에 이제 여동생이 계셨었는데 아버지 뭐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는 맨날 이제 뭐 업기도 하고 양손으로 다 이렇게 그 동생들을 저희 삼촌들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집안에서 아버지는 동생들을 보살피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특히 바로 아래였던 여동생은 매일 업고 다닐 정도로 아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터져버린 전쟁. 아버지의 가족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판문점인 고향을 떠나 피난을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가족분들은 어떻게 피난을 다 내려오셨는지? 단 한 분만 빼고는 다 내려오셨죠. 한 분이요? 예. 누구? 저희 그 작은 고모인데 저희 아버지의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에요. 고향 마을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 정신없이 올라야 했던 피난길. 그러나 당시 가장 아끼던 여동생은 친척집에 머물러 있어 미처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과의 만남은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평생 여동생 만날 날만을 기다리셨던 아버지는 동생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엄마 다 있고 혹시라도 이산 가족을 찾는 TV를 통해 만날 수 있을까? 남한으로 오진 않았을까? 만약에 살아있고 또 누군가 소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연락이 올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을 많이 갖고 거의 뭐 여의도에서 하루 종일 계시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동생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그토록 그리던 여동생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그런 그 소원을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사를 아직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버지한테도 미안도 하고. 좋은 날이면 함께하지 못해 마음에 사무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북에 남겨둔 동생을 그리워하신 아버지. 그렇게 수많은 이산 가족을 도왔지만 정작 아버지의 동생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북에 고향을 둔 수많은 실향민들이 묻힌 묘소. 아버지는 이곳에 잠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행여 여동생이 오빠를 찾아온다면 이곳으로 오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를 못 찾은 게 한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아버지가 고모를 많이 찾았고 그리워하고 또 같이 못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빨리 통일이 돼서 이러한 작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산 가족들을 위해 그리움을 전달하는 아들의 삶. 지금도 여전히 간절히 바라는 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다하기 전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